안녕하세요. 저희는 봄길 봄길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지난 10화부터 의사소통에 대한 영상이 시리즈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 부부의 세계, 오빠는 항상 그러더라를 아직 시청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주 영상의 부제는 우린 틀렸어, 우린 안 돼입니다. 오늘은 봄이 돈에 관한 걱정으로 우리는 안 될 거야 라는 신념에 빠졌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걱정이 삶의 전부가 된다면 해결책이 있다고 한들 눈에 띄지도 않을 거예요. 반복된 걱정으로 무조건 안 될 것이라는 일반화를 가졌던 봄길 부부의 이야기, 가능성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봄길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들의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살 때부터 제가 느끼는 자존감의 척도는 통장에 0 숫자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면 90만 원은 저금하고 남은 10만 원에서 부모님께 5만 원으로 맛있는 거 사드리고 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죠. 직장 생활을 시작한 23살 후반부터 이 생활은 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원하는 차를 사고 다시 돈을 모으고 사진기를 사고 또 돈을 모으고 뉴질랜드로 떠날 준비를 하며 더 큰 돈을 모으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지요. 저는 돈 관리를 할 줄 몰랐어요. 20대 중반에는 서울의 한 공연 기획사에 취업이 되고 난 후에 제가 쓸 돈 20만 원만 두고 나머지는 어머니에게 다 드렸어요. 나중에 돈을 더 벌어보고 싶어서 보험회사에 들어갔다가 계약했던 고객들이 초반에 해지를 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점이 훨씬 많아요. 사실 아내와 연애할 때 이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 아내가 돈 무서운 거 미리 경험했으니 훨씬 좋아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어요. 인생에 큰 공부하고 있는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면서요. 저는 돈을 많이 모으고 한꺼번에 쓰는 것에 전문가였고 저는 돈을 쓰거나 모으는 방법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았던 그냥 평범한 저였어요. 결혼 전부터 저는 심리상담학과 학부의 편입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과외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빡빡하게 쉬는 시간 없이 매일을 그렇게 보내며 일과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미 체력은 지친 상태였고 공부를 시작하며 지출이 증가했을 무렵 저도 심리상담학과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기존에 월급 잘 나오던 직장을 그만두고 말이죠. 4년의 시간 어떻게든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말에는 어머니가 하시는 출장 뷔페를 도우며 일을 했고요. 3학년부터는 NLP 공부를 시작해서 방학 기간에는 2달 동안 매주 수요일에 서울을 오갔습니다. 저는 뒤이어 심리상담대학원에 진학했고 NLP 과정을 시작하면서 저도 제주에서의 과정을 수료하고 방학에는 서울을 오가며 더욱 공부에 매진했어요. NLP를 배우며 나를 알아가는 재미와 우울과 공황에서 벗어나는 제 모습이 충분히 흥미로웠죠. 제한된 수입, 계속된 지출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여름엔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딱 끊기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더운 여름이라서 행사가 없게 된 거예요. 돈은 항상 부족했지만 그래도 만족감을 느끼며 살았던 저희에게 생긴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까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때는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이 돈으로 모이기도 했어요. 이 학생들이 없으면 나는 우울증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어. 길도 이제 원하는 공부를 찾았고 더욱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부부는 성장할 시간이 없을 거야.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이미 저는 불안감에 빠져버렸어요.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결혼 초에 서로 용돈이 15만 원이었고 공부를 시작하며 용돈을 5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때부터 용돈이란 존재가 사라졌어요. 또 장을 볼 때 필요한 만큼만 사기 위해 2, 3만 원을 뽑아서 장을 보러 다녔어요. 핸드폰 요금제를 바꾸고 집에서 중고로 팔 수 있는 물건을 팔며 이 시기를 잘 지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도움과 대출로 마련된 저희의 첫 집에 대출 금액을 포함해서 보험, 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합쳐보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처음엔 서로 공부하고 있지만 아끼고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건 다행이야. 어떻게든 유지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버텨보았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가끔씩 이 이야기를 했었지요. 우리가 30년 동안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까? 저는 걱정 없었어요. 당연히 될 거야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고요. 어떻게든 일할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내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불안감을 가지며 우울감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에 아내와 공부하던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다 마치고 한 달 정도 수입이 없었던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결혼하고 빡빡했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시작한 대학 공부도 NLP도 어렵게 마련된 이 집도 제게 안정을 주지 못했어요. 저는 통장에 보이는 마이너스가 가장 싫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이렇게 불안할 거야, 돈이 없을 거야 라는 신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때는 저도 불안했어요. 봄의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는구나. NLP를 배워도 마찬가지야. 도와주지도 못하고 난 참 못난 남편이구나.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 웃음 가득한 삶을 주고 싶었지만 결국 아내에게 부담감을 준 것 같아 저의 마음도 함께 우울해졌습니다. 신용협 마스터 트레이너, 저희 선생님. 두려움을 마주하는 방법에 나왔던 그분입니다. 그냥 툭 이야기하셨지만 충분히 무게가 있었던 말. 충분히 머물러요. 그러다 보면 그것은 지나갑니다. 둘 다 불안해하며 서로 이야기할 시간도 갖지 않았어요. 예민한 상태였으니 싸우기가 두려워 서로 멀리했지요. 하지만 그 말이 서로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때 우리는 거실에 앉아 서로가 두려워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펑펑 울면서 불안했던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 같은 게 풀리고
머리가 개운해질 때쯤 아내가 그런데 우리 그렇게 돈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제까지 공부 다 했네. 대출금도 안 밀리고 군것질이 줄어서 건강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의 더 깊은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너무 좋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채워져도 계속 불안하고 돈을 필요한 곳에 써도 불안한 봄. 그 이후로는 가끔 아내가 돈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우리가 절약하며 잘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길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은, 길은 과거의 빚을 갚게 되고 그것을 갚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그의 자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라진다 라는 경험, 저에게도 그런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부의 용돈은 없습니다. 담배도 끊었고요. 장을 볼 때는 정해진 금액에 맞게 사고 아껴서 보이차를 사고, 그 덕에 우리는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디 나가지 않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차를 마시고요. 이제 저는 제 속도에 맞는 소비 습관을 찾은 듯 합니다. 무언가를 사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던 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나를 찾게 되어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은 일반화 중에서 가능성의 상실, 난 안 돼, 난 틀렸어가 봄길 부부의 삶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 순간을 충분히 느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신념이 강해졌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 됐었는지 나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1. 가능성을 상실한 나를 느끼기.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을 믿고 나의 감정을 느껴보는 것을 먼저 해보자고요. 그리고 감정에 빠졌던 나를 충분히 달래주세요. 2. 안 되는 부분을 찾고 이름 붙이기. 나를 충분히 달래주었다면 이제 이름을 붙일 차례입니다. 나는 무엇이 안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무엇의 자리에 안 되는 것을 넣어보거나 혹은 여러분의 언어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봐요. 3. 질문하기. 정말 안 되는 건가? 항상 안 되는 건가? 되었던 적은 없었나? 앞으로도 잘 안 될 것인가? 이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은 안 되는 부분에 맞게 적절한 질문을 해주면 좋겠어요. 제주 NLP 세미나에 참가한 비서님은 상대의 표현에 일반화가 일어났을 때 뭔가 느낌이 쎄한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 쎄한지 질문하며 상대의 일반화를 찾았던 경우도 있어요. 4. 나의 변화 확인하기. 찾았다면 찾고 나서 나의 변화를 확인해야죠. 찾기 전에 나와 찾은 후에 나는 다른 나이니까요. 새로운 나로서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새로운 느낌을 느끼거나 기분을 바꾸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지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나만의 공간에서 나를 알아가는
나의 배움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충분히 새로움을 줄 거예요. NLP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들의 다른 컨텐츠들을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봄길 부부의 영상을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주 NLP 코칭센터 뿌리 깊은 나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봄길 부부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